이번 시간에는 논리전개 방식 중에서 예시에 해당하는 예제를 마지막으로 하나 더 풀어보겠습니다. 예시는 예를 들어 보인다라는 뜻입니다. 예시는 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사용됩니다. 상대방이 내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 적절한 예를 들어주면 금방 이해하죠. 네이버 카페 마인루에 독해 중급 6 예제 파일을 올려놓았습니다. 이 파일을 다운받아 소장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예제를 미리 풀어보고 난 뒤에 강의를 들어야 합니다. 보통 문제풀이에 주어지는 시간은 지문의 길이에 상관없이 지문에 붙어있는 문제당 1분입니다. 첫 문장을 볼까요? 지도는 장소와 관광지를 정확하게 나타낼 뿐만 아니라 지도를 보는 사람들이 한 지역을 경험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끼친다. 핵심어는 maps. 주제는 지도의 기능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뒤에 나올 내용은 지도가 경험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예를 들지 않을까요? 참고로 not just는 not only와 같은 말이며 세미콜론이 but also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봅시다.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1번 지도 제작은 처음부터 가장 경험적인 사업 중 하나였다. 2번 스피드의 지도에서 남중국해는 사람들이 멋진 환상에 의해 유혹되는 곳으로 언급된다. 3번 1626년 스피드의 중국 지도는 마르코 폴로의 실제 그림에 기초했다. 4번 마크 몽모니에에 따르면 지도의 구성은 종종 제작자가 사용자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에 따라 결정된다. 내용 일치 문제이기 때문에 아직 정답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보기 1번이 그럴듯하지만 처음부터 라는 구절의 근거가 첫 문장에 없습니다. 계속 읽어봅시다. 지도는 일반화한 것이죠. 지리학자 마크 몽모니에는 말한다. 그걸 만든 사람이 당신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만 묘사한. 여기서 they는 maps를 대신한 대명사입니다. 지도는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지도를 만든 사람의 주관이 개입되어 있다는 말이군요. 영국인 존 스피드가 그려 널리 사용됐던 1626년의 중국 지도는 역사가들의 주장에 따르면 그곳을 실제로 가본 적이 없는 존 스피드가 그린 지도는 마르코 폴로의 글에 기초한 것이었다. 존 스피드는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을 읽고 중국 지도를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지도 제작자의 상상이 잔뜩 들어간 엉터리 지도였겠네요. 작가는 존 스피드의 지도를 예로 들면서 지도가 얼마나 주관적인 것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스피드의 지도에서 중국은 말 머리 모양으로 그려졌고 남중국해는 괴물로 가득 찼으며 만리장성의 북쪽 지역은 언급된다. 멋진 환상이 사람들을 유혹하는 곳으로. 중세까지 서양은 동양에 대해 무지했으며 무지를 상상력으로 채웠습니다. 동양을 판타지 세계처럼 상상했기 때문에 이런 인지 편향이 일어난 거죠. 인지 편향은 비논리적인 추론으로 인해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가장 오래된 중국인이 만든 세계지도는 대개 크고 부드러운 원으로 그 나라를 묘사했다. 몇 개의 더 작은 위성국가에 둘러싸인 원으로. 작가는 중국 고지도를 예로 들며 지도의 주관성을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나라는 중국을 가리키는 말이죠. 고지도에 나타난 중국인들의 중화 사상은 인지 편향 중에서 과신 편향에 해당합니다. 과신 편향은 자기 능력이나 지식을 과신하여 객관적인 평가를 내리지 못하는 경향을 말합니다. 이 글을 전체적으로 보면 작가는 존 스피드의 지도와 중국 고지도를 예로 들며 지도가 객관적이 아니라 주관적인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핵심어는 maps,
주제는 지도는 객관적이 아니라 주관적인 것이다. 문제를 봅시다.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1번 지도 제작은 처음부터 가장 경험적인 사업 중 하나였다. 지도는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한 지역을 경험하는 방식에 영향을 끼친다 라는 말이 첫 문장에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도 제작은 처음부터 가장 경험적인 사업 중 하나였다 라고 말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입니다. 2번 스피드의 지도에서 남중국해는 사람들이 멋진 환상에 의해 유혹되는 곳으로 언급된다. 이 글에 따르면 멋진 환상에 의해 유혹되는 곳은 남중국해가 아니라 만리장성의 북쪽 지역입니다. 3번 1626년 스피드의 중국 지도는 마르코 폴로의 실제 그림에 기초했다. 이 지문에 따르면 그림이 아니라 글에 기초했던 거죠. 4번 마크 몽머니에 따르면 지도의 구성은 종종 제작자가 사용자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에 따라 결정된다. 이건 본문 내용과 일치하며 주제에도 가장 가깝습니다. 정답은 4번. 인지 편향에는 확증 편향, 과신 편향, 기준점 편향, 생존 편향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심각한 건 확증 편향입니다. 인간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죠. 이런 심리를 확증 편향이라고 합니다. 즉 확증 편향이란 자신의 신념에 부합하는 정보에만 주목하고 그 밖의 정보는 무시하는 사고방식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간절하게 바랄 때나 자기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을 때 확증 편향이 나타나죠. 확증 편향에 빠진 사람은 생각이 같은 사람들끼리만 어울리는 걸 좋아하고 자기 생각에 부합하는 정보만 수집합니다. 확증 편향은 가짜 뉴스를 수용할 때도 작용합니다. 근거가 없더라도 자기 생각과 일치하면 가짜 뉴스를 사실로 받아들이죠. 고약한 점은 확증 편향이 알고리즘에 의해 증폭된다는 겁니다. 유튜브 같은 것들이 내가 좋아할 만한 것만 골라서 보여주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는 누구나 확증 편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최대한 객관적으로 판단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